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유지혜입니다. 최근 국내 중견 건설업체들의 도산 위기로 법정 관리를 신청했거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제조업체와 건설업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규모가 큰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그 여파가 국내 경제 곳곳에 미치게 되고 지방의 중소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그 지역의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 지혜로운 해법은 없는지 기업회생 전문가 황석보 변호사를 만나 도움말 들어봅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랫동안 경남과 창원 지역에서 법적 분쟁을 해결해 오셨는데요. 말씀에 앞서 변호사님께서 몸담고 계신 황석보 법률사무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경남 지방과 창원 지역은 우리나라 각종 대기업 생산 시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산재하여 산업화 초기부터 나라의 경제 발전을 견인해 온 지역입니다. 저는 거제와 마산에서 초중고를 마치고 경남은행에서 근무를 한 연고 때문에 경남 지역 시민과 기업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목표로 기업도시 창원에 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되어 2010년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경남 지역에는 8개의 시와 시개군에서 330만 국민이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96년 설립 시부터 지역민의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일반적인 법률 분쟁 처리뿐만 아니라 정책 지원과 법률 정보 및 법적 조력에 목말라 하는 지역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하여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가자는 목표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기업이 도산에 직면하거나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 개선과 기업 가치 하락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선택과 집중 및 정리와 회생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절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저는 IMF 직전인 97년경부터 기업관련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화의 신청, 파산기업 관리, 기업회생, 기업 파산 신청 법정 관리 및 기업 세무 분야에 대하여 지방에서는 드물게 이론적 연구와 실무적인 경험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저는 현재 일반 민형사 사건 송무팀, 기업회생팀, 세무팀에서 실력 있는 전담자를 양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팀은 제가 직접 상담부터 절차까지 실무팀장과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기업 관련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실 텐데요. 규모가 큰 기업의 파산은 연쇄적인 기업 파산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법인 파산이나 기업 회생 등 생소한 말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우선 법인 파산이란 어떤 제도를 말하는 것인가요? 네, 법인 파산이라고 하는 것보다 기업 파산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기업에는 법인 기업도 있고 수백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개인 기업도 있습니다. 기업 파산은 재산을 처분당하여 기업이 소멸하는 청산형 절차로서 기업 재건행 절차인 회생 절차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경제적 파탄에서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 기업의 총재산을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제인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관리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 채무 변제를 행하는 것이 기업 파산입니다. 기업 파산이란 채무자에게 채무 초과와 도산 등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 절차 인가 후에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법인 파산이 기업의 정리를 돕는다면 이와 달리 기업을 되살리는 제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의 회생을 돕는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업 회생은 말 그대로 회사가 생산 매출 감소나 자금 부족으로 존망의 위기에 처할 경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위해서 법원이 관리하에 회사를 재건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는 제도가 기업 회생 제도입니다. 흔히들 워크아웃이라는 말과 법정 관리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지만은 그 의미는 많이 다릅니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개입하지 않고 주로 금융기관이 주도하여 채권자단의 독자적인 채무유예 조치와 경영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고, 기업 회생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감독하에 채무 감면, 변제기간 연장, 이자 조정 등 계획서를 제출하여 채권자들의 양보와 동의를 얻어서 기업의 개선과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자료에 따르면 회생의 내용과 종류 또한 다양한데요. 회생의 대상에는 기업과 개인이 있고 그 내용 또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업 회생과 개인 회생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 질문하신 것처럼 회생의 종류에는 크게 법인기업, 개인기업, 자영업자 등 영업의 주체에 대한 일반 회생 절차와 소비 주체인 개인에 대한 개인 회생 절차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절차는 매우 다릅니다. 개인 회생 절차는 개인 생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소득 있는 채무자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채무를 개인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매월 변제하되 최장 5년간 변제 후 남는 채무액에 대해서 탕감받고 개인의 생활 능력을 유지해 가라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기업 회생 절차는 경제적 사정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이 영업의 재건이 목적이고 채무액의 범위가 무제한적이고 변제 기간은 10년까지 허용되며 채권자들의 일정 비율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되 현재의 경영 주체가 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업 경영과 회생 절차를 목적으로 여러 단계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큼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때문에 기업 회생과 관련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법인 파산과 회생 절차에 관한 유익한 도움 말씀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이 밖에도 변호사님은 경남 창원에서 조세법 관련 전문 변호사로서도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이 알고 있으면 유용한 조세 관련 상식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조세와 관련하여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재화와 용역의 이동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를 보면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고 내국세와 관세로 나눌 수 있고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세와 목적세로도 나누어집니다. 조세 납부의 기본 원칙은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평등주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조세 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가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도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조세 법률주의는 제형 법정주의와 함께 근대적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며 제도입니다. 조세 평등주의는 국민은 조세와 관련하여 평등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조세 부담은 국민의 담세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기도 한데요. 올해 들어 지방세와 관련해 큰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가요? 요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방세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도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으로 분할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종류도 간소화되어 취득세,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는 등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기업을 유치하거나 각종 비영리 사업이나 단체 등의 지원을 위하여 많은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계의 구제 절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을 위한 토지 구입 등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고서도 정해진 기간 내에 창업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사후적으로 법률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그동안 여러 법률 사건과 기업 관련 업무를 처리해 오시면서 터득하신 많은 노하우가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황석보 법률사무소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의 복지 혜택과 기업의 성장은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회생 절차는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없고 업종의 회생에 적합한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에 더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저희 사무실도 이러한 기업 회생 절차에 중소기업, 지방기업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의 신청부터 개시결정, 조사위원 조사, 채권자 집회, 회생계획 결의 절차 및 인가까지 여러 단계와 인가 이후 M&A를 통한 적절한 작업 유입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와 의논하고 준비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가야만 합니다. 회생 절차는 지방법원 본원에서만 처리하고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업 경영을 하는 것이므로 회사 가까운 지방법원 소재지 전문 변호사로부터
적절한 법적, 실무적 조력을 얻어야만 합니다. 기업 회생 신청의 목적이 기업의 재건과 종업원들의 고용 유지 및 채권자들에 대한 보다 이익되는 변제 의지에 있다면 채권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양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 계속 가치가 있고 회생에 적절한 업종일 경우 저는 그 기업의 재건을 위해 기업주와 경영자의 도덕성과 열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함께 문제 해결에 대한 열정적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객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법조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객 가까이에서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과 동시에 이론적 무장과 장기간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으로 바른 길을 찾아주는 가까운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경남, 부산, 창원 지역의 지방기업을 위하여 저희 황석보 시민종합법률사무소 구성원들은 언제나 고객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고 열정을 다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 회생 신청을 통한 법정 관리는 사망 선고가 아니라 회생을 위한 대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빠르게 대처하면 튼실한 회사로 거듭날 수 있는 기업들이 시기를 놓쳐 도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업 회생 제도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기업들의 지혜로운 결단과 대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 경영에 문제가 있는 회사, 특히 경남 지역의 회사라면 서울, 부산이 아니라 경남 창원의 기업 회생 분야 전문 황석보 변호사와 상의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유지였습니다.